안녕하세요, 멋진 기영입니다. 지난주에 올린 최강 히어로 순위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스펙이 약하거나 이제 막 데뷔한 인물들이 등장했던 1부에 비해서 2부에서는 오버파워를 가진 외계 종족들과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될 텐데요. 그럼 빨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모라와 함께 타노스의 양녀인 네뷸라입니다. 데스매치에서 항상 가모라에게 패배한 네뷸라는 신체 90% 이상이 기계로 뒤덮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노스의 말에 따르면 우주에서 가장 비싼 부품으로 개조당했습니다. 가모라의 싸움에서 항상 패배했지만 실제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은 가모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대1 전투에서도 가모라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근력과 전투력이 뛰어나며 타노스의 암살을 거의 성공할 정도로 지략이나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오갤2에서 가모라의 진가가 드러난 후에는 네뷸라의 전투력에 대한 평가도 동반 상승했으며 타노스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서 인피니티 워 4에서 가장 기대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타노스가 인정한 우주 최고의 여전사 가모라입니다. 한 군데도 개조당한 곳이 없는 걸로 봐서 단 한 번도 데스매치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놀라운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오갤 1에서는 그다지 돋보이지 않았는데요. 2에서는 톤 단위에 달하는 기관총을 어깨에 메고 돌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모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 무거운 총을 들고 쏘는데도 전혀 반동조차 없었는데요. 저 정도의 반동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기관총을 들 수 있는 근력의 수십 배는 넘는 신체 내구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밀라노십에 매달려 있던 드렉스를 한 손으로 버텨내거나 그루트의 가지를 부러뜨리는 등 가냘픈 외모와는 달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미친 근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노스가 인정할 정도로 블랙 오더보다 강력한 인물이 가모라인데요. 프록시마 역시 근력으로는 캡틴을 한참 앞서는 인물입니다. 드렉스가 삽질하는 동안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 적을 해치운 적도 있으며 가오갤 멤버 중에서 가장 침착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더불어 인피니티 워에서 유일하게 타노스의 목을 친 인물입니다. 가오갤 최강의 멤버 드렉스입니다. 밀라노십에 매달린 채로 온갖 장애물과 들이받았으나 상처 하나 입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운 내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파워스톤을 장착한 로난의 공격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았으며 우주 최고의 전사인 가모라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인피니티 스톤을 가진 타노스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정말 미쳐버린 근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움직일 경우 상대방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 페이징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나요? 다만 영화에서는 워낙 개그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는지라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모라와 비교하자면 스펙적인 면에서는 드렉스가 월등하지만 전투 센스로만 놓고 보자면 가모라가 훨씬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타울이나 아웃라이더 부대 정도는 혼자서 제압했을 욘두입니다. 머리에 달린 센서를 이용해 화살을 날리면서 공격하는 스타일로서 화살의 공격력과 스피드는 아주 미친 수준입니다. 욘두가 날리는 화살의 강력함은 가오갤2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움직임 때문에 눈으로 보고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지금까지 영화에서 화살이 뚫지 못했던 물질은 없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와 궤적의 변화로 봤을 때 퀵실버에 대적할 만한 초인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체력 소모가 심했던 퀵실버와는 달리 지치지 않고 화살을 다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살의 위력은 그 어떤 공격에도 상처를 입지 않았던 드렉스의 피부에 박힐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아스가르드의 바이프로스트 관리자 헤임달입니다. 이그드라실의 아홉 왕국을 모두 볼 수 있는 사기적인 CCTV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그나로크에서는 다른 행성에 떨어진 토르를 감지하여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신적 경지에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딘조차 함부로 발동시키기 어려운 바이프로스트를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이
인피니티 워에서 드러났습니다. 영화에서 바이프로스트를 스스로 발동시킨 인물은 오딘과 토르, 헤임달 뿐입니다. 신적 존재에 범접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헬라의 부대를 상대로 버거워하는 등 근접전에서는 다소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르의 친위대인 워리어즈 3와 시프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최고로 우월한 스펙을 가진 아스가르드 부대이며 토르와 함께 9개 왕국의 평화를 지킬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족적인 용모가 돋보이는 판드랄, 바나임 출신의 호군, 반지의 제왕 김리가 연상되는 볼스타그, 토르와 묘한 기류를 탔던 시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괴물급 스펙을 지닌 서리 거인들을 상대로 무쌍나무를 펼칠 정도로 굉장한 스펙과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는 역대 최고의 빌런이었던 헬라에 의해 대사도 없이 전멸했으나 유일하게 호군만이 헬라에게 유효타를 먹이면서 워리어즈 3의 위상을 세우게 됩니다. 한때 적이었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로키입니다. 원래 종족은 서리 거인이었으며 라우페이의 아들이었지만 오딘의 양자로 입양되면서 아스가르드의 왕자가 됩니다. 망가지는 모습이 많았던 로키지만 토르와의 근접전에서도 유효타를 먹일 정도로 신체 내구력이나 전투 실력은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며 호크아이의 화살을 낚아챌 정도로 놀라운 반사신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헐크의 무차별 공격에도 잠깐 기절했을 뿐 전혀 치명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프리가를 통해 배운 마법 공격 또한 로키의 큰 특징입니다. 분신술을 이용해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도 있으며 로키의 변장은 주변인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정도입니다. 만일 일찌감치 어벤져스 멤버로 활동했다면 헐크와 토르 못지않은 강력한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토르가 존경을 표할 정도인 아스가르드 최고의 전사 발키리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는 헬라를 상대로 부대가 전멸한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발키리가 상대한 헬라는 MCU 전체를 통틀어서 손꼽힐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발키리의 위상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오딘이 가장 아끼던 부대였으며 아스가르드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헬라와의 전투에서도 유효타를 먹일 정도로 상당한 전투력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헐크와 스파링을 할 정도로 최상급 근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르를 기절시킬 만한 복종 장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가 침략하기 전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벤져스 4에서의 활약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비전과 함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헐크입니다. 타노스에게 완패한 뒤 더 이상 모습을 비추지 않았으며 헐크 버스에 탑승한 배너가 헐크보다 강력하다고 언급하면서 확인 사살했습니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헐크의 공격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벤져스 멤버들도 헐크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요. 물리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각성전 토르를 제압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레비아탄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으며 헐크 버스터를 제외한다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상대했던 타노스가 최종 보스였던 만큼 헐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의 발전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타노스에게 피를 흘리게 한 유일한 히어로였으며 헐크조차 타노스에게 완패하면서 헐크 버스터 없이 단독으로 싸운 아이언맨의 위상이 급부상했습니다. 더군다나 파워스톤 하나만 장착한 타노스에게 패배했던 헐크와는 달리 인피니티 스톤 4개를 장착한 타노스에게 데미지를 입혔는데요. 아이언맨의 전투력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강 멤버로 평가받는 드렉스조차 물리적인 공격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으며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지닌 네뷸라 역시 리타이어된 점을 봤을 때 아이언맨의 최첨단 나노슈트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노스가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최첨단 기술이라 할지라도 무한정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콜버스의 기습을 받아 페이징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가지고 시작한 비전입니다. 마인드 스톤의 힘을 이용해 신체의 밀도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는데요. 이 능력 하나만으로 모든 물리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다가 아니면 비전의 신체의 밀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행 능력은 아이언맨 이상으로 뛰어나며 비브라늄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체는 콜버스의 창처럼 외계 물질이 아닌 이상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참고로 각성하기 전 토르도 버거워했던 울트론과 비등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부상당한 상황이었으나 콜버스를 리타일시킬 정도의 근력은 남아있었는데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피니티 워에서 가장 잔혹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카마르타즈의 마법사 웡입니다. 수련 기간은 모르도 캐실리우스와 함께 가장 오래됐으며 모든 인피니티 스톤의 정체를 알고 있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린 캐실리우스에게 사망했지만 뉴욕을 침공한 에보니모와 컬 업시디언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함께 포털을 이용해 에보니모의 공격을 반격했으며 포털을 열어 컬 업시디언을 한순간에 리타일 시켜버렸습니다. 웡이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는 카마르타즈 출신 마법사들의 주요 기술인 포털 때문입니다. MCU 최고의 사기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기술을 이용하는 이상 물리 공격 최강인 헐크조차 한순간에 리타일될 수 있으며 토드와 로키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공격입니다. 다만 에보니모 같은 염동력을 지닌 인물들에게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마르타즈의 절대 강자 칼 모르도입니다. 전투 능력이 전혀 없었던 스트레인지에게 무술을 전수해 주었으며 카마르타즈에서는 에이전트 1 바로 다음으로 캐실리우스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날렵한 움직임과 뛰어난 전투 능력은 완벽히 닥터 스트레인지의 상위 호환이며 도르마무의 추종자들을 혼자서 상대하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용하는 지팡이는 리빙 트리뷰널의 힘이 깃들어 있으며 볼토르의 신발을 이용해 거의 비행하는 수준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에인션트 1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 이상으로 강력하다고 평가했으며 후속편에서 빌런으로 등장할 경우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완다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와칸다 전투에서 굴삭기를 들어올리며 무쌍남부를 펼쳤는데요. 토르를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아웃라이더를 없애버린 히어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마인드 스톤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놀라운 점은 스톤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타노스의 접근을 저지했다는 점입니다.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파괴하는데 거의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힘으로 타노스를 저지했다는 점은 그녀의 염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행 능력까지 더욱 섬세해지고 있습니다. 11호 때부터 염력을 이용해 비행 능력을 터득했으며 바닥에 닿는 충격을 줄이면서 착지하는 섬세한 동작까지 수행 가능합니다. 근접점 또한 상승되었는데요. 부상당한 비전을 지키면서 콜버스와 프록시마를 혼자서 저지하는 등 놀라운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능력이 발전된다면 다음에 소개할 히어로와 순위를 바꿔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강일 것 같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인피니티 워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마법인 타임스톤의 힘을 쓰는데 준비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에보니모를 상대로 꼼짝없이 기절하여 납치당한 걸로 봐서 마법 시전 시간 동안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습적으로 스톤 브레이커를 날린 토르에 비해서 아이언맨과 함께 유일하게 타노스와 정면 승부로 대등하게 싸웠던 인물입니다. 타노스에게 대항했던 강력한 블라스트와 미러 디멘션을 흡수해 다시 반격하는 공격을 저지했던 나비 효과, 수십 명의 스트레인지로 변신했던 분신술까지 최고의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발견되었으며 이 능력을 이용해 어벤져스가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어벤져스 4에서 스트레인지가 어떤 미래를 봤는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CU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인 에인션트 원입니다. 에인션트 원은 소서러 슈프림으로서 다른 차원의 존재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즉, 에인션트 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린 캐실로스 부대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 마법을 벗어날 정도로 강력해졌는데요. 그러한 캐실로스 부대를 혼자서 여유롭게 상대할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도르마무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인물로서 타노스가 지구로 침공한 시점이 에이전트 원이 사망한 직후라는 것을 보면 소서러 슈프림으로서 그녀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MCU 10주년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는 토르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개봉한 영화 내에서 최고의 상향을 받으며 타노스에게 가장 치명상을 입힌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톤 브레이커의 능력은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뚫을 정도로 강력했으며 오딘조차 발동시키기 힘들었던 바이프로스트까지 발동시켰습니다. 아스가르드가 사라진 시점에서 힘을 잃었던 토르는 스톤 브레이커로 사계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더불어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 외에는 다 잊혀지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까지 발동시켰습니다. 근력, 내구력, 전투능력, 지구력, 힐링 팩터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결점이 없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최강 히어로 1위의 자리는 토르에게 돌아갔습니다.